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총각 516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는 28수와 24절기를 활용해서 이 천문도의 관점을 규정하는데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조금 공부를 했죠. 오늘은 그러면 이 천간지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천구의 방위를 배속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자, 일단 요 내용을 다루기 전에 한번 복습을 합시다. 축세차 있죠? 지구의 자전축 자체가 회전하는 현상. 이거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했잖아. 그지? 뭐, 태양과 달이라는 가까이 있는 이런 별들의 중력, 그리고 태양, 달을 제외한 기타 별들의 중력에 의해서 축세차가 유발이 되는데, 이 태양과 달의 중력에 의해서는 얘네가 옆에서 이렇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뭐예요? 직접적으로 지구 자전축의 회전을 유발하고, 그지? 근데 약간 중구난방으로 있는 기타 행성들의 중력에 의해서는 지구의 공전 궤도 자체가 변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전자를 1월 세차, 태양과 달에 의한 거기 때문에 1월 세차 혹은 적도 부근에 그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적도 세차라고 하고, 얘는 뭡니까? 행성들에 의한 중력이기 때문에 행성 세차라고 하거나 황도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황도 세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세차에 미치는 요 영향은 얘가 대략 500대 1. 그래서 요 둘을 그냥 합해서 일반 세차라고 하기도 하지. 자, 그럼 이 조건으로 요걸 알고 있다는 상태로 한번 봐볼게요. 자, 세차 운동에 의해서, 이러한 축세차에 의해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야기되는 자전축과 공전궤도 방향성의 변화를 무시할 경우, 요 두 가지를 일단은 무시한다는 겁니다. 무시할 경우에 지구의 두 가지 운동이 뭡니까? 자전과 공전이죠. 자전과 공전은 모든 항성들에 대해서 완전히 동일한 궤적을 형성하는 회전 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겠죠. 항상 똑같은 28수주의를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지? 이로 인해서 지구상의 특정 지점에 위치한 관찰자에게는 뭡니까? 일단은 지구의 공전 운동으로 인한 태양의 위치 기준 항성의 위치 변화량이 체감되지 않는 방금 짧은 수일 내외의 단기간 동안에는 지구의 자전 운동에 의해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나열된 항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이건 약간 이런 예시예요. 자전에 의한 연쇄적 항성 이동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하지. 뭐 개자리, 사자자리 이렇게 있잖아. 오리온, 개, 사자자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출몰하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단 말이야. 그리고 안관천문 시점에서, 관점에서 일주운동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데 남쪽에 아래 있으면은 요렇게 가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된다고 했잖아, 저번 시간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전 운동을 표현한 겁니다. 자전으로 인한 요 항성들의 순차적인 위치 변화를 말해주는 거지. 그래서 며칠간 계속 살펴봤더니 뭡니까? 오리온 자리가 먼저 동에서 뜨고, 그 다음 개 자리가 뜨고, 그 다음 사자 자리가 뜨더라 이거야.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일주운동으로부터도 이 별자리의 어떤 28수나 황도 12궁의 순서를, 배치 순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공전운동에 의해서는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지구의 공전은 태양의 연주운동과 연계가 되어 있죠. 즉 태양의 연주운동은 안관천문 시점에서 아까 자전운동과는 반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관측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두여, 위실벽, 규루, 윗목, 필자삼 요 순서를 태양이 거쳐가게 되는 거지. 즉 연주운동에서 살펴볼 수 있는 별자리의 순서는 우리한테 익숙한 요 별자리의 순서가 되는 거고, 일주운동은 어때요? 그럼 역으로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진익, 장성, 유기정 이런 식으로 반시계로 역으로 간다 이거지. 그 둘의 방향성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도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연주운동이건 일주운동이건 이때 확인할 수 있는 28수나 황도 12궁은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출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지구의 공전운동에 의해서는 황도면과 나란히 원형으로 나열된 항성들이 자전이건 공전이건 특정 순서가 내재된 것처럼 연쇄적 주기적으로 출몰하면서 관측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즉, 이러한 항성들의 출몰 현상은 일반적 변화 법칙에 의해 연쇄적, 일방적,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하위 변화들을 의미하는 천간지지 기호체계와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는 순환체계라는 관점에서 뭔가 비슷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한 개의 간지와 방위의 대응을 먼저 결정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구상의 일부 특정 지점에 천간지지의 22개 기호 중 일부 특정 기호가 대응된 기준점만 우선 설정한 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어차피 다 순환체계니까 기준점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지점에 자를 위치시키는 거야. 이런 거야. 그럼 이제 뭐만 결정되면 돼? 이 자축인묘를 이런 식으로 배속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반시계 방향으로 배속을 할 것인가, 그 두 개만 남은 거야. 이 뭔가 천간지지 기호체계를 28수에다가 대응시키려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천간지지에 내재된 일방성, 즉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그 순서 있잖아요. 이거를 천구상의 어떤 변화의 방향성에 대응시킬 것인가. 즉 쉽게 말하면 연주운동 방향으로 이렇게 배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일주운동 방향으로 이렇게 배속시킬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면 방위는 알아서 딱딱딱 배속이 되겠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천간지지 기호체계와 방위 간의 전체 대응 관계를 규정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28수나 황도 12궁이라는 거는 자전운동이라는 단기간 관점에서도, 아니면 공전운동이라는 어떤 연주운동 관점에서도 보니까 뭔가 별자리들이 순차적으로 출몰한단 말이야. 그지? 순차적으로 출몰하는 경향성을 보이지. 단 그 방향성만 뭐 안관천문 관점에서 요렇게 반시계로 보이느냐,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보이느냐, 그 차이일 뿐이야. 즉 얘네도 또한 황도 12궁이나 28수 또한 뭐 예를 들어서 두 수가 나타나서 우여 위실벽이 나타나고 다시 결국 두 수가 나타나고,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데, 이렇게 무한히 회전하면서 반복되는 이러한 양상 자체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로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요 순환체계와 닮아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점을 이렇게 대응시키고 방향성만 결정해 주면은 얘네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천구상에 대응을 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천간지지 체계 자체를 천구상의 방위를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더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천간지지와 후천 8궤도를 활용합니다. 정확하게는 천간지지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후천 8궤도까지 사용해서 총 24개의 기호를 방위 규정에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 방향성 규정 과정을 보는데, 일단 12개의 지지를 먼저 고유의 일방성이 있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 근거를 두고 원형으로 배치를 먼저 합니다. 그게 요 과정입니다. 뭐 시계 방향으로 배치를 했건 나중에 자축인묘 이렇게도 배속을 시킬 수 있겠죠. 아무튼 12지지를 먼저 이렇게 동간격으로 원형으로 배치하는 거야. 아시겠죠? 동간격으로 배치를 하고, 두 번째, 자, 지지체계와는 달리
화나 금 간 관계에 편향적으로 배치된 천간의 토인 무와 기는 일단 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 자, 축, 토죠.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거 뭡니까? 이 12지 시스템 안에, 체계 안에서는 토에 해당하는 게 그 목화, 토, 금수 사이에, 모든 사이에 다 들어있잖아. 그런데 천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무기라는 토 자체가 화랑 금 사이에만 편향되게 배치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안 들어있거든.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얘는 일단은 배제를 합니다. 그럼 얘네를 빼버리면 요 천간 중에는 몇 개가 남아? 8개가 남겠지. 8개가 남는데 이 8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좌오묘유와 형성되는 지장간적 관계가 있거든. 이거는 지장간을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제 영상.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의 지장간은 뭡니까? 임계지. 묘의 지장간은 뭐예요? 갑을.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러면 요것들을 고려하면 자보다 임은 약간 빨리 나타나는 방위, 개는 약간 뒤에 나타나는 방위, 이런 식으로 배속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각각 요 8개의 천간을 좌오묘유라는 시간적 관점에서 전후방에 배속시키는 거지.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지금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일단은 시계 방향으로 배속을 시켰고, 그 다음에 8개의 천간을 배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이 8개의 천간은 이 4개의 정방위와 지장간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의 지장간은 임과 개, 묘의 지장간은 묘갑을, 오의 지장간은 오병기정, 병과 정, 유의 지장간은 경과 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앞뒤로 이 8개의 천간을 배속을 시킨 거야. 자, 그러면 총 12개의 지지와 8개의 지지가 8개의 천간을 합해서 20개를 방위를 설정한 거지. 근데 이게 동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가 남겠어요? 여기가 남아버려. 즉, 좌오묘유로 대표되는 완전히 요 정방위와는 45도 방향으로 대치되어 있는 요 사간방이 남아버리는 거야. 자, 그럼 얘네는 어떤 용어를 쓰느냐? 여기서 이 후천팔계도의 요 방위를 갖다 씁니다. 후천팔계도의 사간방에 위치한 4개의 괴에 의미하는 4개의 괴를 의미하는 기호가 있거든요. 요거 곤, 건, 간, 손 이렇게 대응되어 있거든요. 얘네를 사행에 속한 간지조합 간의 경계에 배속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배속시키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빈자리들 있잖아. 여기에는 건, 여기에는 간, 여기에는 손, 여기에는 곤. 그러면 총 어떻게 돼요? 지지 12개, 천간 8개, 그리고 1.8궤도의 사방위 해서 총 24방위 체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뭡니까? 수로 형성되어 있지, 오행상. 여기는 뭐? 화, 여기는 금, 여기는 목이지. 그 사이사이에 이 후천팔계도에서 추출한 4개의 간방이, 사간방이 위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24개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24방위 체계, 즉 천국, 이 동양천문학에서 이 천간지지 체계, 정확히 말하면 천간지지와 후천팔계도의 사간방, 요 체계를 활용해서 24방위를 규정하고 요 방위를 기반으로 천체들의 운행을 서술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배속 체계를 일단은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통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준점은 어디를 삼냐면
동지점에 위치인 환경 270도 지점이 포함된 영역에 양기가 드디어 도단하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긴, 양기 심행의 의미가 담긴 자를 보통 대응시킵니다. 즉 동지점 환경 270도에 요 자방의 정중앙을 대응시키면 어떻게 돼? 나머지는 알아 쭉쭉쭉쭉 되겠지. 몇 도씩 차이가 납니까? 환경 지금 총 24방이잖아. 그래서 보통 환경 360도를 24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환경 15도씩 차이가 이렇게 나게 배속이 돼 있는 거지, 각 영역은. 아시겠어요? 정확히는 요렇게 돼서 여기가 15도, 여기가 15도,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요 자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중앙 지점에 동지점을 가게 보통 위치를 시키는 거지. 이거는 이 간지 체계 자체에서 이 자의 의미와 동지점의 의미가 상통하기 때문에 그 둘을 먼저 대응시켰다고 보면 되겠죠. 조금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24방위 체계에 대한 순서를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한 번 더 복습해드리면, 이 12지를 일단은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속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10간 중에 8개, 무와 기를 제외한 갑을, 병정, 경신, 임계를 요 사정방과의 지장간 관계를 고려하여서 요 사정방의 앞뒤로 이렇게 배속을 시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남은 4개의 간방에는 다른 그 후천팔계도의 요 용어들을 써서 배속을 시켜서 24방위를 끝내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요 24방위의 순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일단은 요게 가장 기본이야. 12제 방위 체계가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긴 할 건데, 하나만 더 높아시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무와 기를 제외했잖아. 그지? 무와 기를 제외했는데, 제 생각에 무와 기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어쨌든 24방위는 뭐예요? 24방위는 요 북동 남서의 방위각 측면에서 24방위로 나눈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천체는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변합니까? 방위각도 변하지만 이 남중고도 자체도 변해. 지금 보이죠? 하지 때 어떻게 돼? 가장 북극성에 가깝지. 그래서 다시 북극성에서 점점 동지를 향해서 멀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동지를 지나서 춘분, 하지로 가면서 다시 북극성 쪽으로 가까워지지.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극성을 어떤 모든 변화, 조화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차피 무와 기가 토거든? 둘 다 토인데 얘는 강력한 토란 말이야. 양토. 얘는 상대적으로 약한 음토가 되겠지. 그러면 무 같은 경우는 조화의 중심으로 더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어떤 방향성, 즉 그러한 방향성의 고도 변화라고 이거를 묘사하는데 요 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기는 역으로 이 고도가 북극성으로부터 멀어지는 양상의 변화 있잖아. 이때는 기가 작용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그려보면 계속 그리는 거죠. 북, 남, 동, 서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청몇간 별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죠. 그러면 여기가 천구에 북극이 있다고 칠 때 이렇게 북극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엔 무를 대응시킬 수 있는 거고, 역으로 약간 동지 때 이런 태양의 움직임처럼 하지에서 동지로 이렇게 가는 움직임 있잖아. 여기에는 뭔가 기를 대응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24 이 천간지지를 모두 요 뭔가 천체 이동을 설명할 때, 천체 청구상 변화를 좌표 변화를 설명할 때 쓸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좀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요 방위각적인 측면에서 천간지지 중에 20개와 그리고 후천팔계도의 4개의 용어를 결합한 24방위 체계를 활용해서 천구상의 방위각을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어느 정도 외워두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요 아까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무와 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